자, 요즘에 아무래도 연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법에서 개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세법 자체에 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이제 바꾸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밀접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인상됐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요맘때도 한번 인상이 됐죠. 근데 지금 1년 만에 이자율 인상이 일어났는데 요게 보시면은 일단 기존에 2.9%였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3.5%로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이 어떤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이자율 인상이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간주 임대료라는 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임대 사업자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월세 외에 요 간주 임대료도 소득이나 아니면 매출 수익 금액에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주임대료를 정할 때는 이자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은 시중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고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많이 맺히는 게 피부양자. 요 피부양자 이제 소득 요건이 있죠. 거기서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 금액이 높아지니까 보험료가 달라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보험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주택 말고요. 일반 주거용 건물 말고 일반 건물, 상가 같은 임대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인데 첫 번째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그 세금 대상 금액 자체가 매출로 보게 되는데 수익 금액이라고 하죠. 여기에 월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이자율로 계산한 간주 임대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기 수익 금액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수익 금액이 높아지면 이거의 10%만큼의 세금도 역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이 1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존에는 2.9%였으니까 290만 원이 간주 임대료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350만 원이 간주 임대료가 돼가지고 60만 원 정도가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늘어나겠죠? 요렇게 하면은 10%인 6만 원 정도가 세금에서는 아마 증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등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도 문제가 생기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계산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 그러니까 벌어들인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적용 세율을 하는데 여기에 수익 금액에도 역시 간주 임대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수익 이렇게 비용은 똑같은데 수익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의 세율만큼 세금이 늘어날 거고요. 이게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약간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증금에다가 일수, 그다음에 이자율을 곱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에서의 간주 임대료는 이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히 적수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여튼 요렇게 빼주고 나서 이자율을 곱하게 되죠. 그래도 이만큼, 그러니까 2.9에서 3.5% 늘어나는 만큼은 간주임대료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도 세금도 역시 증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간주임대료가 상관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은 없고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는 해당이 있겠죠. 종합소득세는 아까 그 상가 임대업자하고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의 간주 임대료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금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데, 요때는 참고로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추계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이제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월세 외에 간주임대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게 조금 다르죠. 무조건 보증금이 있다고 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인데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아래 같은 조건은 간주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월세만 들어가게 돼 있죠. 아마 이거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식에서 둘 다 2.9에서 3.5%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피부양자는 얼마 전에 그 소득 요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소득 금액이 1,900만 원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간주임대료가 상승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100만 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간주임대료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직장 가입자들은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면 그걸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 외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추가 보험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 외에도 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요. 그 금액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업소득 금액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 금액이나 여하튼 간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추가적인 보험료가 집으로 고지서를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임대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거용 건물, 주택이 됐던 아니면 그 외에 상가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임대료 금액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 보험료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내는 건강보험료로 끝날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그게 이제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아무래도 간주임대료 이자율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주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